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얀마와 태국을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진이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이미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와 태국을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은 원자폭탄 수백 개의 맞먹는 위력을 동반한 것으로 분석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질학자인 제스피닉스는 이번 강진을 두고 약 334개의 원자폭탄 폭발과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했다. 향후 몇 달간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20세기 이후 미얀마 본토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규모로 진앙은 일찍이 11세기에 왕국이 형성됐던 미얀마 중부 사가잉 지역 인근이었습니다. 흔히 만달레이라고 부르는 곳과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만달레이는 1800년대 후반 영국에 점령당할 때까지 아마라푸라, 잉화 등 여러 왕조가 이어진 미얀마의 과거 수도입니다. 이 지역은 높이 4m 불상의 신도들이 온통 금박을 입혀 금이 10톤이 넘는다는 마하무니 사원을 비롯해 만달레이 왕궁 등 유적이 가득해 인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박안 등을 포함해 수많은 문화재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실제 강진이 덮치기 전에 아름다운 문화재 모습과 이후 무너져 내린 모습이 극명히 비교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현재 미얀마는 주요 기반 시설까지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달레이와 사가잉시를 연결하는 90년 된 다리가 무너졌으며 미얀마 중부 아웅반에 위치한 3, 4층 규모의 호텔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달레이 시내에서는 호텔이 기울어지고 왕궁과 여러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거리 곳곳에 잔해가 흩어졌습니다. 만달레이와 수도 네피도를 잇는 고속도로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네피도의 병상 1000개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부상자가 넘쳐나 응급실 밖에서도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진 발생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건물 밖으로 혼비백산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만달레이 주민은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우리 모두가 집에서 뛰쳐나왔다. 눈앞에서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찻집이 무너져 여러 사람이 갇혔으나 구조할 수 없었다고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피해를 본 6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질 전문가들은 이번 강진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맞부딪히는 미얀마 지하단층에서 발생했으며 지각 구조의 지속적인 충돌로 추가적인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이미 내전으로 황폐해진 미얀마 상황에서 이 같은 엄청난 재난은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상황에서도 힘든 재난 대응이 지금의 미얀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지난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4년째 내전에 휩싸여 있고 지금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군정과 반군 세력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통신망이 끊기거나 인프라 시설이 붕괴된 지역이 많아 국제사회가 현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미얀마 군사정권이 공식 집계한 사망자는 3,000명에 달하지만 미국 지질조사국은 조기 피해 분석 모델링을 토대로 사망자 수가 최대 1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강진의 경제적 피해가 미얀마 국내 총생산의 30%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이번 강진은 미얀마뿐만 아니라 태국 방콕, 중국 윈난성까지 진동과 피해 여파가 미쳤습니다. 미얀마 중심부에서 약 1000km 떨어진 태국까지 강타할 정도로 강력했던 것입니다. 현재 미얀마와 태국 방콕 시내에는 건물 붕괴와 매몰로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통신 두절과 도로 파괴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국 방콕시 타비다 카몰베즈 부지사는 이번 대지진으로 현재까지 방콕 내에서 최소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CNN 등 외신이 이날 전했습니다. 특히 방콕에서는 건설 중인 고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건설 현장에 있던 근로자 43명이 매몰됐고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해외 기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를 포함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그동안 동남아 전초기지로 태국과 미얀마에 집중 투자를 해왔는데요. 지난 2022년 국제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도요타는 미얀마 신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 투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선 정부를 전복한 군부에 도움이 된다는 국제적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현지 공장 가동을 강행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도요타가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의 틸라와 경제특구에 지은 신공장은 당초 2021년 2월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군부 쿠데타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9개월 이상 가동이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얀마 정국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다른 외국계 기업들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 인권 악화 등을 거론하며 군부 쿠데타 이후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했습니다.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스, 셰브론, 우드사이드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요타는 무리하게 신공장을 가동시켰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는 도요타와 미얀마의 투자, 사업을 재개하려는 모든 기업들의 인권 실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도요타는 미얀마 군부 소유의 대기업과 그 자회사들과 거래하는 것을 확실히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만큼 도요타의 행동은 서방 사회의 비난의 중심이 됐습니다. 동남아를 향한 도요타의 또 한 가지 전략은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생산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감산을 하는 추세였습니다. 여기에는 도요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 태국에 공을 들였지만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의 흐름 속에서 태국 정부는 도요타를 버리고 비아디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태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선전 속에 일본 브랜드들이 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요타는 2024년 태국의 2조 원대 투자를 재확인하면서 태국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까지 겹치면서 도요타의 판단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미얀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요타는 포스트 베트남으로 불리는 미얀마를 자동차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많은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2019년 도요타 조립 공장이 미얀마 양곤 외곽티라와 경제특구에서 가동을 시작했고 도요타는 이를 통해 제조 산업이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미얀마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려 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이 미얀마 현지 양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인도 마루티와 일본 스즈키의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와 한국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기아자동차는 2013년 미얀마에 진출해 본격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와 미국 포드도 뒤를 이었고 현대자동차는 양곤 따둑한 산업단지에 조립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수입차 규제 강화도 도요타의 현지 플랜트 설치를 부추겼습니다. 더구나 미얀마의 지리적 위치는 동남아시아의 거점이 될 만했습니다. 도요타는 미얀마를 거점으로 삼아 연간 10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해 동남아 핵심 차량 공급망으로 꼽히는 태국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도요타는 태국 공장 설비를 미얀마 현지 생산의 마더 팩토리, 즉 제품 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으로 활용해 앞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미얀마로 이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대지진으로 도요타의 계획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더구나 동남아시아 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태국에서 전통 강호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기업은 생산을 확대하는 상반된 상황을 보이고 있어 도요타는 더욱더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내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는 현지 공장에서 기존 우엔들 차량 외에 좌엔들 차량까지 생산해 수출용 다변화 전략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라 일본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혼다, 닛산,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브랜드는 한때 태국 내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77.8%까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여전히 높은 점유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수년간 수조 원대의 투자를 진행한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단기간에 10%가 넘는 점유율 추락은 분명 치명적입니다. 결국 닛산은 태국 방콕에서 운영 중인 공장 중 규모가 큰 1공장의 생산을 일부 중단하고 직원 약 1000명을 내년 가을까지 해고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혼다 역시 태국 아유타야주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자동차 생산을 뿌라침부리주 공장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도 내년 말 태국 라용 공장을 폐쇄합니다. 동남아 자동차 시장의 터줏대감이었던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 공장을 짓고 투자를 감행했음에도 약 1,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는 등 가성비의 비아디에 완전히 시장을 내준 것입니다. 비아디는 태국에서 첫 동남아 지역 공장을 완공했으며 중국 광저우 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자회사인 아이온도 첫 해외 공장을 태국에 지었습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진 피해까지 겹치자 일본 자동차 공장은 가동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얀마 중심부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태국에서 닛산을 포함한 자동차 공장들은 공식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닛산은 태국 방콕 근교에 있는 공장을, 혼다는 태국 중부 아유타야에 있는 공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도요타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막대한 투자를 했던 곳에서 강진으로 인해 공장 운영이 중단되고 앞으로 언제쯤 복구될지 알 수 없게 됐으니 도요타는 암담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